저는 부끄럽지만 돈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돈이 어딨냐고 했더니 집담보로 조금만 대출을 받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 김작가입니다. 날씨가 대체 언제 시원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추석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좀만 더 버티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영상은 안양예술공원 작년에 어머니랑 갔을 때 찍은 걸 올렸습니다. 예술공원 참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저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30대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요양보호사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모모모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3년째 근무 중인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동료 때문에 힘든 요양보호사분 이야기를 보고 저는 참 평온하고 별거 없이 근무 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무난하시고 무엇보다 저희 요양원 선생님들이 정말 다 괜찮으시거든요. 각자 본인 일 열심히 하시고 서로 반찬도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몇몇 분이랑은 비번일 때 나물도 하러 다니고 등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답니다. 저는 저희 아이 문제로 요새 힘이 많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작가님과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큰 걱정입니다. 첫째는 진즉에 시집을 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째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투자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잘 안 됐는지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외국 주식을 한다고 해서 최근 1년간 3번에 걸쳐 2천만 원 정도를 이자 받기로 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2달 전서부터 갑자기 일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짜증만 내고 알아서 한다고 대화를 피해서 오토바이가 위험하니 차라리 잘 됐다. 다른 일 찾겠지. 잘 되었다.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마지막으로 5천만 원만 좀 빌려줘. 이 근처 콜도 없고 서울 쪽 가서 방 잡고 열심히 해볼 거야. 저는 부끄럽지만 돈이 별로 없습니다. 둘이 생활하는 빌라 한 채가 전부입니다. 엄마가 돈이 어딨냐고 했더니 집담보로 조금만 대출을 받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자 외에 본인이 따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주겠다고도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안 준 이자를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이자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주식을 더 할 것 같아 물어봤더니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12시부터는 주식으로 투잡을 할 거라고 합니다. 투자하려는 회사는 곧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몇 배가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크게 해준 것이 없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젊은 애가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줄여서 읽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써주시고 이런저런 내용들 써주셨는데요.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량한 미국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많이 말이 많은 회사들을 아드님이 이야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드님은 이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투자가 아니라 남들 이야기 듣고 도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박에 사랑하는 엄마의 노후 자금이 손대겠다는 건데요. 제 짧은 소견으로 아드님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욕심은 있는데, 아니 야망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뭔가 쉽게만 보려고 하고 결과만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저 남 이야기 듣고 사고 팔고 이거 반복하면 대부분 가진 돈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빚도 집니다. 지금도 지고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본인만의 기준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글 써놓은 거 보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된다고만 하는 것보단 아드님께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준다면 내가 지금 처한 장소 또는 상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을 입력하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건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만으로 나를 못 바꾸겠으면은 사는 장소랑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는 일이 바뀌고 루틴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내 머리로만 안 되는 것들이 힘을 얻고 긍정적 방향으로 천천히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30 중반이면 늦은 나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지금이라도 잃은 돈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고 자격증을 따든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든지 해서 경력 쌓고 어머니께 지금까지 갈취해간 돈을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강도는 가족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다고 보면 아드님은 지금 본인을 위해서 가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30대 아들, 여러분들은 빌려주시겠습니까?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빌려주면 안 된다 입니다. 5천을 주시면은요 아마 한 진짜 고시원 같은 데 쪽으로 가셔서 그 돈이 조금 들어간 데로 가서 나머지 다 주식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집으로 또 들어오고 또 1년 후에는 엄마 조금만 더 대출 받자고 할 공산이 큽니다. 보증금 월세 어머니 임으로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자녀라고 해도 다 같이 힘들게 만드는 자녀면은요 옆에 안 두시는 게 전 나을 것도 같아요. 제가 매정한 게 아니고 요양원에서 그런 사연들 많이 봤습니다. 막내 애들에게 모든 걸 도와주고 돈 한 푼 없이 요양원에 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산소호흡기 꽂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은 진짜 천당만당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집안만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때 저는 뭐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쥐고 있으셔야 돼요. 이 얘기 되게 길어졌네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